그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 초가을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충청도 어느 고을 장터.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들어서 곡식도 팔고 천도 팔고 생선도 팔고 온갖 물건들이 오가는 활기찬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 흐름을 끊어놓는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다 아이고, 아이고. 장꾼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다들 자기 살기 바빠서 남의 사정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30 남짓 돼 보이는 안악이었어요.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땅바닥에 반쯤 주저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죠. 곁에는 5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영문도 모른 채 엄마 치마 끝을 꼭 붙잡고 서 있었고요. 그때 장터를 가로질러 걷고 있던 사내 하나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헌가세 때 묻은 도포 자락, 어깨에 걸친 낡은 보따리. 아무리 봐도 이 고을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고 넉넉한 형편의 나그네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디선가 흘러온 허름한 선비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장터를 훑어보는 눈이 날카롭고 뭔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 사내가 바로 어사 박문수였어요. 박문수가 안악 쪽으로 슬쩍 다가갔어요. 여보시오. 무슨 일로 이리 오시오? 안악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마를 틈이 없었어요. 처음엔 낯선 사람이라 경계하는 눈빛이었다가 박문수의 표정이 워낙 진지하고 따뜻하니까 입을 열었어요. 나으리 저희 영감이 관아에 잡혀갔어요. 잡혀갔다고요? 무슨 까닭으로요? 안악이 입술을 떨면서 말을 이었어요. 그게 박경계 문제로 옆집이랑 다툼이 좀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사또한테 아는 사람이 있나 봐요. 억울하게 고발을 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요? 관아 아전놈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2냥만 가져오면 풀어준다고 했어요. 2냥이요, 나으리. 저희한테 2냥이 어딨겠어요. 쌀 한 톨도 없는 집인데. 안악이 다시 눈물을 쏟았어요. 영감이 안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지 밥은 먹고 있을지. 박문수가 잠시 눈을 감았어요. 2냥? 요즘으로 치면 그리 큰 돈도 아닌데 가난한 백성한테는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2냥을 뜯어내는 아전놈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박문수는 속에서 불이 확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는 속으로 이미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고. 박문수가 안악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아이하고 여기 있으시오. 예. 나으리 어디를. 걱정 마시오. 박문수는 그 길로 관아를 향해 걸어갔어요. 관아 문 앞에는 아전 하나가 팔짱을 끼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눈에 기름이 잔뜩 끼어 있는 딱 봐도 잔뜩 배가 부른 얼굴이었죠. 박문수가 그 앞에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보시오. 나도 볼 일이 있어 왔소. 아전이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허름한 행색.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그네. 무슨 볼 일이오? 안에 갇혀있는 사람 있죠? 밥 문제로 들어온 사람. 아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 사람이 왜요? 박문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빼내고 싶소. 아전이 씩 웃더니 목소리를 낮추면서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2냥이 있으시오? 박문수가 품 안에서 엽전을 꺼냈어요. 2냥. 정확히 2냥. 아전놈이 눈을 반짝이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박문수가 그 손바닥 위에 엽전을 올려놨어요.
아전이 재빠르게 낚아채서 품 안에 넣으면서 잠깐 기다리시오.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전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박문수가 품 안에서 꺼낸 게 또 있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마패였어요. 조선 팔도 어디서나 왕의 권위를 대신하는 암행어사의 마패. 박문수가 그걸 손에 쥐고 관아 마당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우렁차게 외쳤어요. 암행어사 출두야. 순식간에 관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마루에서 한가로이 앉아있던 사또가 그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다가 그만 발을 헛딛고 마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어허. 아전들은 뭔 영문인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번쩍이는 마패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조금 전에 두냥을 챙겼던 바로 그 아전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고 해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얼마나 오래 해먹었는지 몰라요. 박문수가 마패를 높이 들고 차갑게 말했어요. 이놈들, 죄 없는 백성을 가두고 돈을 뜯어내는 짓을 밥 먹듯이 하였느냐? 사또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면서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습니다. 다시는 박문수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두냥, 이 두냥이 너한테는 별것 아닌 돈이겠지. 하지만 저 밖에서 울고 있는 안악한테는 남편 목숨값이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전한테 줬던 두냥을 도로 빼앗아서 품에 넣었어요. 이 돈은 내가 증거로 가져가겠다. 억울하게 갇혀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풀려났어요. 그는 볕도 들지 않는 창고 같은 방에서 이틀을 굶었는지 얼굴이 해쓱하고 발걸음이 비틀거렸어요. 관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안악이 남편을 보는 순간 달려와서 부둥켜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감 다쳤어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남편이 아내 등을 토닥이면서 괜찮아. 근데 나 좀 배고파. 그 말에 아내가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죠. 박문수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안악이 눈치를 채고 돌아보더니 남편 손을 잡은 채로 땅에 엎드려서 나으리,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사옵니까? 이 은혜를. 박문수가 손을 저었어요. 고개 드시오. 당연한 걸 당연하게 돌려드린 것뿐이요. 그러고는 씩 웃으면서 덧붙였어요. 두냥짜리 목숨이라니. 내 그냥 지나칠 수 있었겠소. 그날 이후 그 고을 사또는 파직되었고 돈을 챙겼던 아전은 단단히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고두고 이 이야기가 오갔어요. 있잖아. 그 허름한 선비 있잖아. 그게 암행어사였대. 말도 안 돼. 그 행색에? 그러니까 어사지. 번듯하게 차려입고 다니면 어사가 아니잖아. 박문수는 그날도 훌쩍 다음 고을로 떠났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따리 하나 달랑 메고 누군가의 눈물 한 방울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사람. 그게 어사 박문수였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거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